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기는 했었는데 다시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유행성 결막염은 보통은 한쪽 눈에 충혈도 생기고 눈곱도 생기고 눈이 시뻘겋게 돼서 끈적끈적하게 눈이 붙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중에 특정 타입이 잘 유발합니다. 주로 대개는 접촉에 의해서 오는데, 간혹 이게 호흡기 쪽에 오는 경우는 비말에 의해서도 옮을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4일에서 7일 정도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증식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게 증상이 나타나고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그런 접촉이나 비말에 의해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지내는 분들한테 본인 눈 비비지 마시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지내는 분들도 접촉에 의한 수건이나 이런 것들 다 따로 쓰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은 따로 측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혹시 몰라서 측정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깨끗하게 소독해야 되고, 소독하자마자 이거 바로 또 다음 환자 보지 마시고 조금만, 조금 소독한 거 조금 마를 때까지만 조금 참았다가 다음 환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행성 결막염이 있으면 조금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앓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코로나랑 비슷해요. 그래서 또 질환 자체는 어차피 우리 몸이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고, 증상이 심한 분들은 안약을 씁니다. 그리고 먹는 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항생제 약을 쓰기도 하고, 또 너무 염증이 심하면 우리 눈에도 흉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안약을 쓰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전형적인 유행성 결막염은 초반에 한 일주일 정도는 약을 써도 약이 잘 안 듣고 점점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초반에 약을 써도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나 오진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결막염이 조금 잠잠해질 때가 되면 이제 각막염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각막염은 눈에 각막 쪽에 이렇게 하얗게 염증 반응이 훅 나타나는 건데, 증상으로는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각막에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게 있기 때문에 되게 아픈 분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 오셨던 분은 각막에 여기 상피가 다 벗겨졌어요, 통째로. 시력도 한 0.1 정도 잘 보이시던 분이, 그리고 너무 심해가지고 눈도 못 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오용 렌즈, 컨택트 렌즈로 아픈 걸 좀 줄여주고, 그리고 혼탁 생기지 않도록 스테로이드 좀 더 세게 쓰고 그렇게 합니다. 요 염증이 심한 분들 중에 일부는 위막이라고 하는 이 수도 멤브레인 같은 게 생기는데, 이거는 진짜 막 우리 망막 속에 막처럼 막이 생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눈곱 같은 염증 물질들이 막 들러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긴 경우에는 빨리 떼주는 게 그래도 좀 빨리 낫기 때문에 외래에서 좀 자주 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떼줍니다. 아주 심한 분들은 각막에 혼탁 옵니다. 그리고 이게 혼탁이 오면 몇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가벼운 정도의 각막염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 다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정말 심한 분들은 시력이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도 쓰고, 그래도 안 되면 레이저로 깎아야죠, 나중에. 두 번째는 인두 결막염인데, 저 인두는 우리 목을 말하거든요. 파링스, 목 쪽을 얘기하는 건데, 아이들 중에 많이 와요. 아이들 한 4살, 5살 친구들 수영장 갔다가 왔는데 뭔가 애가 열이 나고 감기 걸린 것 같은데 눈도 이렇게 빨갛게 돼서 왔다고 찾아오고 있고, 이렇게 보면 여기 EKC처럼 막 눈곱이 많이 끼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충혈이 있고, 네, 눈곱도 약간 끼어 있고 이렇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중에 다른 타입 중에 하나고요. 대부분 EKC보다는 좀 가볍게 지나갑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기 때문에 약을,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테로이드 약 잠깐 쓰고요. 한 3, 4일 정도 지나면 대개는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정도 지나서 한번 경과 보러 오세요 하고, 경과가 좋으면
스테로이드 오래 쓰지는 않아요. 아이들은 알아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본인이 잘 의사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뭐 길어도 일주일 정도. 역시 옮을 수 있고요. 이것도 접촉이나 비말에 의해서. 그래서 그냥 감기처럼 옮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는 드리고, 어린이집에 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우리 감기 있다고 어린이집에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유행성 결막염처럼 아주 치명적이지 않아서 저는 그냥 충혈이 있을 때만 쉬시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알러지 결막염인데, 알러지가 주변에 유발하는 물질이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게 꽃가루, 먼지, 우리 고양이 털, 고양이 비듬, 곰팡이, 화장품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떠다니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만졌다가 눈을 비비거나 이러면 갑자기 알러지 반응 때문에 후 부풀어 오르고 충혈이 생깁니다. 가렵고 어떤 특징적인 것도 이런 흰자가 후 부풀어요. 너무 놀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징적으로 눈곱이 그 결막염의 바이러스랑은 다르게 약간 끈적끈적, 그리고 누렇지 않은 맑은 눈곱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스테로이드 안약만 빨리 넣어줘도 후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제제를 된 안약을 사용을 하면 대개는 경과가 좋고요. 약을 항상 쓸 수는 없으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차가운 찜질, 차갑게 하면 훨씬 나아요. 가려운 것도 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편의점 가서 음료수 스캔 하나 사서 드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증상은 줄어들겠습니다. 결막의 결석, 뭔가 눈 속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고, 또는 예전에 이랬던 적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결석은 이게 실제로 막 돌이 생기는 건 아니고 눈꺼풀 안쪽에 있는 결막 쪽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분비물 같은 게 이렇게 조금씩 쌓이고, 이게 이제 석회화가 되면 약간 단단한 느낌의 노란색 돌처럼 됩니다. 얘가 튀어나오면 눈을 깜빡깜빡 할 때마다 돌 같은 조직이 눈 표면을 긁기 때문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거고, 요거는 마취 하는 안약 놓고 우리가 계속 제거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각막미란 자주 보는 거고, 대개는 우연히 또는 사고 때문에 눈의 검은 동자 쪽에 상처를 입어서 나타납니다. 각막 표면의 손상 때문에 나타나고, 이거는 아주 뚜렷한 병력이 있으니까 일단 오셔가지고 내가 눈을 다쳤는데 눈도 못 뜨고 너무 아파한다 그러면 마취 한약 알킬 한 방울 넣어드리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전혀 위험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호용 렌즈라고 해서 우리 티렌즈 넣어주면 이게 눈이 깜빡깜빡 하면서 계속 쓸리는 걸 막아주니까 밑에서 새로운 살이 자라서 들어오는 걸 잘 도와줍니다. 또 다른 방법, 나는 렌즈가 너무 싫어요 하는 분들은 연고 놓고 이렇게 압박하는데 붙일 수는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 한 3살, 4살 된 아이들은 렌즈 넣기 쉽지 않으니까. 대신에 이건요, 어른 같은 경우는 한눈을 이렇게 하루 종일 가리고 다니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잘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답답하다고 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약에 해주면 어른들이 잘 감독해야 되겠습니다. 렌즈 넣었을 때는 항생제 안약 넣어서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일부에서는 재발성 각막 미란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재발성 각막 미란은 뭐냐면, 이게 손톱이나 나뭇가지 같은 딱딱한 재질로 각막에 손상이 왔을 때 다시 시간이 지났을 때 손상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보통은 상피라는 게 우리 뼈대가 있고 그 위에 상피가 있는데, 상피만 이렇게 손상이 되는 미란 같은 경우는 새로 살이 자라 들어와도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밑에 뼈대가 있는 부분에 이 바닥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 뼈와 살을 이렇게 붙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손상이 오면 새로 살이 자라 들어와도 뼈대에 붙지는 못하고 약간 덜렁덜렁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뭔가 조건이 조금만 나빠지면 얘네들이 다시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손톱, 저는 단단한 거에 긁혔다 그러면 얘기는 해줍니다.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빨리 오셔야 된다. 항생제 안약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너덜너덜한 거는 좀 떼서 없애줘야지 새로 밑에 살이 잘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저 살이 들어온 게 밑에 바닥막에 붙을 때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렌즈를 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 소금 물약 위로일리팔이라고 하는 약이 상피가 새로 자라 들어온 거에서 물기를 좀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하게 밑에 붙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을 좀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 재발이 되면 결국은 몇 가지 시술을 할 수 있는데, 시술의 대표적인 건 이 바닥막이 손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예 바닥막 주변에 여러 가지 조직들을 손상을 시켜가지고 흉터 반응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바늘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레이저로 깎는 방법도 있고 아예 흉터 자체를 좀 크게 만들어서 쭉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남았는데, 헤르페스 워낙 다양한 임상 현상으로 나타나고 정말로 가볍게 불편한 것부터 눈이 머는 것까지 너무너무 다양해요. 헤르페스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 몸속에 있는 주로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직접 어른한테서 접촉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주로 얼굴 쪽 또는 우리 사타구니 쪽에서 많이 생기는데, 우리 몸속에 이론적으로는 다 나타날 수는 있어요. 특징이, 이런 분들은 반복적이라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면역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 이 숨어있던 이 바이러스가 슬금슬금 나와서 이 각막의 표면에 궤양을 일으킵니다. 각막이 여러 층이 있는데 제일 겉에 층에서부터 우리 속 제일 안에 있는 상피, 내피까지 전부 다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증상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항바이러스제 쓰게 되고요. 어느 층에 얼마큼 염증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하고 치료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각막염인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보는 것 같고, 일단 오시자마자 대개는 특징이 있어요. 아시죠? 한쪽만 이렇게 막 피부에, 때로는 머릿속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도 있고,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신경절이라고 하는 저 깊은 신경에 있다가 혹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한테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슬금슬금 나옵니다. 이렇게 와서 진단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 봐도 다 아는데, 처음에는 그냥 뭔가 좀 불편한데, 뭔가 좀 여기 주변이 불편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 2, 3일 정도 지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포가 올라오고 이런 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매하면 2, 3일 뒤에는 한번 봅니다. 역시 각막의 모든 층에 다 나타날 수 있고, 이 사람처럼 결막 쪽에 충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도 바짝 긴장을 합니다. 이게 검은 동자 쪽에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생기면 조금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염증이 심해져 가지고 결국 시력의 영구적인 손상까지 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역시 항바이러스제를 쓰게 되고, 먹는 약은 대부분 피부과나 내과에서 다 드시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눈치료에 집중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